그 22번째 주제인 고용산재보험료의 증액과 부가 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실무적인 내용을 되게 기반으로 좀 깔고 있어가지고요.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 일단 뭐 정답을 외우는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고용산재보험료 그 징수법 관련해서 이제 18조에 나와 있는 조문이다 보니까 이제 출제하신 분이 그 조문 자체는 비교적 좀 간단하게 돼 있어서 그 보시고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2014년도 25회 시험에서 나왔고요. 그 징수법, 그냥 줄여서 징수법이라고 해보면 그 18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보험료가 조정이나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은 뭐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거는 개정사항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유튜브 채널로 강의를 좀 들으시다 보면 제가 이제 중간에 좀 벌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요 유튜브 요 동영상은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기 스튜디오 와서 뭐 2회차나 이제 4회차 정도 그 찍고 가고 있는데, 그 하기 전에 이제 다른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서 이제 혼자 떠들다 보니까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물을 좀 못 먹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목이 좀 칼칼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일단 제가 좀 물을 먹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그 약간 처음에 막 목에서 이렇게 약간 살짝 기침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양해해 주시되 뭐 코로나 걸린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요걸 골라달라는 문제였고요. 그 관련 법은 징수법에서 찾아주세요. 요 얘기고요. 그리고 부가 and 징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어떤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거든요. 자, 이 강의를 꾸준히 들으셨다면 징수는요, 무조건 원칙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돼 있어요. 지문에서 그 징수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이 한다, 그 근로복지공단이 한다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틀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한번 보세요. 자, 월별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월별이니까 매월 당연히 맞을 거고요. 자, 부과한다. 예, 부과 자체는 가능해요. 이거 통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월별 보험료는 그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자, 이것도 맞죠? 예, 맞고 맞아요. 자, 그리고 보험료율이 자 보시면 인하됐어요. 사실 연중에 보험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상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 연말이 되면 다음 년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미리 얘기하지 중간에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덜 내야 되기 때문에 계산보험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감액해서 조정, 코디네이팅 하는 거는 징수라는 거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럼 미리 말씀드리지만 보험료율이 인상됐을 때도 조정해요. 그냥 고지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자, 근데 4번 질문 보시게 되면 보험료율이 인상이 되면 납부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요, 당연히 증액할 거고 조정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보험료가 인상됐으니까 당연히 더 징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징수한다라고 하는 게 맞고 그 법 조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에 따라가는 징수금, 요 바로 직전 강의가 요 그 체납에 관한 사항이었는데요. 자,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그러니까 국세 및 지방세가 더 형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가 이 4대 보험료고, 나머지 다른 채권이라고 하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우선 변제권과 관련해서는 그 뭐 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임금 채권은 그 최종 3개월분 임금하고 최종 3년분 퇴직금은 뭐 최우선 변제 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국세 지방세 얘기가 나오고 준조세에 해당하는 4대 보험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채권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해서 징수하는 게 맞고 국세 지방세를 제외했다라는 거는 얘가 더 큰 형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설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드려보면요. 자, 요 문제는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얍삽하게 냈어요. 그래서 문제 지문을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자세하게 잘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고용산재 보험료는요, 이제 배경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법인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른바 정규직 근로자로 들어가실 거고, 그걸 보통 세법에서는 상용 근로자라고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요, 그 정확하게는 부가하고 고지한다 해서 부가고지 사업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업장은 월별로 월마다 주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건설업과 벌목업이라고 하게 되면요. 그 알아서 신고하세요라는 자진신고 사업장이라고 하고 그 자진신고 사업장은 계산보험료를 내시고요. 나중에 확정보험료라는 그 정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그 3월 31일까지 계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년도 확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납부하셔야 되는 이른바 보험료 신고 절차가 있는데 이걸 보통 현업에서 일괄 납부 또는 4회 분납 제도라고 하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3월 31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에서 4번 납부하고 물론 선납도 가능하고요. 선납하면 일정 퍼센테이지를 보험료를 할인도 해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줄까지의 설명이었고요. 자, 그런데 지문 1번에서 제시한 월별 보험료는 부가고지 사업장이란 얘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업장이에요. 그러면 부가 그 자체는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수행을 하지만 징수 자체는 건보공단에서 항상 수행을 해요. 따라서 1번과 2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은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징수하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그 문장을 보시면 건설업종과 같은 자진신고 사업장은요, 그 앞서 말씀드린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라는 이른바 정산 절차가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계산보험료는요, 이게 대충 계자에 계산할 산자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대충 계산한 보험료로서 대충 계산했으니까 나중에 확정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 대충 계산한 보험료로서 1년분을 선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 실적 요율이 적용되거나 정책적으로 보험료율이 낮아진 경우 사실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정책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 큰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어떤 적당한 예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보험료율이 연중에 변동이 됐다 그러면 그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보험료율이 낮아졌다 그러면 바로 징수할 필요가 없죠. 사업주한테 유리한 상황이니까 근로복지공단은 그 감액을 조정하고 알려주겠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요. 근로복지공단은 통지 자체까지는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자 이제 반대로 보험료율이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뭐 좀 헷갈리시니까 이거 잠깐 지울게요. 반대로 보험료율이 인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요. 돈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단에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자, 징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있는 논리의 징검다리인데요. 자, 건강보험공단이 징수를 하는데, 잘 보시면 월별 보험료를 당연히 증액하고요. 이를 징수해요. 그래서 일단 수험적으로 답은 4번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언젠가 지문 구성한다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보험료율 이상이 만약에 계산보험료였다. 이거는 특수하게 일괄 납부하고 자진신고의 대상이니까 그 데이터가 근로복지공단에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의 대상이 계산보험료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여기 이제 오탑에다해서 징수를 하는 예외적인 징수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언제냐면 건설업과 같은 자진신고 사업장 계산보험료가 인상됐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드렸고요. 그 다음 4대 보험료는 보통 준조세, 조세에 준한다라고 하니까 국세, 지방세보다는 동생, 후순위에 위치하지만 일반 다른 채권보다는 선순위에 위치하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요, 개별 실적 요율은 요거는 뭐 사실은 지금 생각난 건데 예전에 제가 뭐 노동경제학 강의할 때 이 용어를 많이 쓰고 뭐 실업단원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요거는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사고 실적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거여서 아시다시피 이게 극명하게 나오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에요. 근데 이 산재보험 쪽에서는요, 최근 3년간의 보험 수지율 해서 보험 급여를 받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3년간 보험료를 1억을 냈는데요. 그 어떤 산재 사고가 발생해서 한 7,800 정도를 만약에
그 수급을 했어요. 산재보험 그 기금으로부터, 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 이러면 78%가 나오잖아요. 자, 요거는 요 75%에서 80%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정상 보험료를 동결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거보다 훨씬 낮거나 훨씬 높은 경우에는 할인 또는 할증하는 건데, 2022 지금 1월에 개정된 현재 2022년 시점은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개별 실종료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연도마다 막 달라요. 어떤 애는 30일 미만은 면제, 뭐 20일 미만은 면제, 10일 미만 면제인데 이 산재 사고의 확률과 보험 계례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별 실종료율은 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거는 아마 요 4대 보험 어떤 주제 안에서 제가 별도로 아마 강의 드릴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자, 여기까지가 저기 22번째 주제인 여기 보험료의 이제 조정과 그 어떤 징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